네. 뭐 여러 가지 중의적인 해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관세에 있어서 굉장히 화를 냈다가 또 유화적인 메시지 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사실 비둘기냐 매냐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의장의 의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냐에 이제 많이 달렸는데요. 이번 주 초에 사실 파월 의장의 그 연설이 하나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좀 비둘기적이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 추락하다가 많이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 시장에 뭐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둘기 그러면 사실 유해동물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미지로는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부루에서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내면서 뭐 구조 신호를 보냈던 모든 주주님들이 그 구조 신호에서 탈출됐다. 이런 이제 평화 시대가 왔다라는 거, 그게 하나의 또 의미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신박한 개념인데 비둘기가 어떻게 울죠? 999. 99 울죠. 어저께 95포인트 오르고 오늘 91포인트 올라서 99가 연속됐던 날이다. 이런 개념에서 비둘기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모든 게 다 꿈보다 해몽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뭐 매력 있는 오늘 시장에 대한 네모칸이었습니다. 비둘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분위기 사실은 계속해서 시장은 우상향하고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내심 좀 이렇게 불안불안한 건 저만 그런 건지 이건 기우인가요? 이게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형? 사실 오늘도 90포인트 이상 올라왔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또 거의 보합밖에 안 됐고 역시 하루 종일 움직이고 끝날 때 보니까 오른 종목보다는 내린 종목이 배 이상 나오는 그런 시장은 연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률 30% 정도의 시장으로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의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라서 분명히 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느끼시는 거나 또 개인들 오늘 아침에도 나온 기사 보면 9월 달에만 개인들이 인버스 곧버스 ETF를 5천억을 샀는데 한 달 동안만 30% 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조정이 나오는 거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데 뭐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 맞서지 마라 기다리는 조정 없다 이런 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인버스 곧버스 치신 분들이 아 정말 후회 막심이다라고 생각해서 환매하고 다시 레버리지 ETF 사는 날이 올 때까지는 사실 불안불안하면서도 불안의 벽을 타고 가는 게 시세라는 거 그런 관점은 아마 지금 사실 시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 좀 뭐랄까 약간 뭐 저급하게 표현하던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크레이지 마켓이라고 제가 요새 자주 말씀드리는데 한마디로 미친 시장이죠.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맨날 90포인트씩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기분 좋고 해당되는 주력 섹터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행복한 장이긴 한데 결코 이게 날수로 보면 사실 간당간당하다라는 우리 MC님의 표현이 딱 맞아요. 2021년도에 열흘 정도 1월 달에 한 400포인트 올라가다가 결국 제가 결국 고점에 던져야 되는 시점으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100포인트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1조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들 한 2,400~500서부터 계속 팔았는데 개인들께서는 오늘도 한 1조 3천억 이상 팔았거든요. 안 그래도 수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급이 어떤 식이냐면은 개인들은 지금 계속 파는데 다시 들어갈 찬스를 못 잡는 거죠. 내가 팔고서 더 올라가니까 보통 성향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판 거보다 비싸지면 도대체 못 사요. 잘 매매하시는 분들은 판 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더 오를 것 같으면 바로 사시는데 일반 우리 순수 투자가님들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 지금 수급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보셔야 되는 창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은 계속 사죠. 근데 기관들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많이 사냐 하면은 금융투자라는 곳이 많이 사는데 그거는 금융투자는 증권 쪽에 고유계정 투자 또는
펀드 아니면 ETF거든요. 근데 ETF라는 게 사실 기관의 돈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개인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인 수급이라는 창구로는 나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못 참고 내가 다시 저걸 살 수는 없으니 ETF 관련된 섹터의 ETF에 들어가서 기관들과 외국인들끼리 싸움을 붙는데 내가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언제 정말 뭐 오버핏이 돼가지고 넘쳐날 거냐라고 보면 금융투자 쪽으로 1조 이상 매수가 잡힐 때 오늘 한 5, 6천억 정도 잡혔는데 1조 이상 그 ETF 쪽으로 강하게 들어올 때가 어떻게 보면 단기 꼭지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차익 실현한 다음에 시장은 계속 우상향하면 다시 진입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손이 설득 나가지 않는 안 나가죠.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쭉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전략적인 부분 어떤 전략으로 가야지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네.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 현금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임하는 것이 내 계좌를 불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좀 구분해서 한번 전략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지금 전략을 말씀드리면 MC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되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떨떠름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 사실 이번에 어떤 뭐 끝도 없이 지금 누구나 다 신세계로 경험하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게 정답이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뭐 3,800을 찍는 순간 고점이 될지 연말 전에 그냥 후루룩 올라가서 하루에 100포인트씩 한 3, 4일 더 올라가서 4,000을 그냥 찍어버리는 지수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3,500대 이상으로 이렇게 100포인트 가까운 시장이 넘쳐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요. 뭐 세게 올라가니까 그 순간에 매우 이제 기쁘신 분들은 여럿 있겠으나 어쨌든 그 외에 좀 그늘진 곳에 계신 분도 상당히 많고 이분들이 분을 못 이겨가지고 붙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고점이라는 게 형성이 될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3,600을 넘으면서는 주식과 현금 비중 한 8대 2에서 시작을 해서 100포인트 오를 때마다 기계적으로 현금을 10%씩 늘리는 전략이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4,000이 만약 된다고 하면 5대 5 내지 한 4대 6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그 수준이 있다가 4,000에서 미끄러지더라도 현금 비중 한 50에서 60%라고 하면 충분히 또 대응이 가능하신 영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렇게 양일이나 걸쳐서 이제 구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틀 동안 한 20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그냥 아무 후유증 없이 계속 올라갈 수만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싶고요. 어쨌든 조금 뭐 파티는 즐기시되 한쪽으로 발을 뺄 수 있는 준비는 슬슬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뭐 2, 3주 전부터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죠. 신규로 들어오시거나 현금을 잔뜩 들고 계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일 투자하시는 방식으로 대부분 하셔야 된다. 그래요. 비중을 그냥 오버나잇 하는 걸로 90% 100% 박아놓기에는 늦은 시장을 보기 때문에 요새 어쨌든 위아래 등락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릴 때 오히려 찬스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더라도 오버나잇 하는 비중은 최대한 줄이시면서 당일 청산에 주력하시는 초단기 매매 쪽으로 임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이제부터야라고 거품을 부시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만족하시는 주가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뭐 좀 외람된 얘기지만 진짜 이제 계속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시장이라는 게 뭐 시장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5천이라는 게 뭐 저쪽 이상향으로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제가 봐서는 조금 뭐 철골 구조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좀 엉성해진 상태에서 고층 건물이 막 올라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보기에는 외견상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약간 제 생각에는 이제 모래성 같은 느낌이 조금 있다라는 그래요? 거예요. 있죠. 이게 어떻게 이게 후유증 없이 계속 올라가서 있죠. 우리가 3,600, 700이 아주 기본 뭐
히말라야 올라갈 때 그냥 1차 캠프고 여기서 4천 올라가 2차 캠프고 뭐 에베레스트 끝까지 가면 5천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누가 에베레스트에 가서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살진 않잖아요. 잠깐 찍고 사진 찍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순간 내려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좋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그럼 거예요. 김동엽 대표가 보는 우리 지수 포인트, 변곡점 가장 좀 이 정도의 포인트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지금 오늘 3,700포인트 아주 시원하게 돌파해주면서 네.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진짜 감내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포인트로 올라가는데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마구 이렇게 올려주는 포인트라고 하면 뭐 기관과 개인들 또 뭐 외국인들의 어떤 이 믹스 상황에서 이 정도만큼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게 특히 딴 데에 뭐 진짜 잔챙이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큰 종목들 위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어쨌든 이번에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수급 정도면 최소한 4천은 보고 4천.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큼 단기적으로 한번 확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근데 진짜 저 같아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주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4천 정도면 웬만한큼 거의 다 털고 한 템포 쉬어가자 이런 느낌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이야기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어서 이강무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물 만난 ESS. 물 만난 ESS. ESS를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해석 자체가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이쯤 되면은 주목받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시선이 있었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 상반기 때부터 해서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ESS 사업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터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요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성장이 동반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스타게이트 사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지금 ESS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 2차 전지 셀 기업들도요.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에 대한 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ESS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이 같은 제목으로 해서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개편된 지가 꽤나 됐잖아요. 그렇죠. 개편되는 첫날 했던 이야기의 키워드가 그대로입니다. 물 만난 ESS인가요? 네, 제가 그때도 이 제목을 썼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2차 전지가 움직인다라면 전기차가 아니라 ESS 쪽에서 집중해서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2차 전지가 강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ESS에 대한 색깔이 강한 뭐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된 기업들 뭐 한주 NCS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크게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AI 수요와 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인 거잖아요. 이 때문에 전력 관련된 종목들 어제 오늘 또 강한 상승세가 연출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한 가지에 대한 키워드 여전히 AI, 그래요. 반도체에 대한 또 큰 배경 이런 것들에 또 2차 전지가 또 큰 몫을 하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유니버스가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물 만난 ESS라고 해주셨는데 ESS에 관련된 뭐 전력 네. 인프라, 전력기기 이런 쪽에 네. 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강무 대표는 네. 오늘 우리 시장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1조 2천억 넘게 네.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실현의 물량이겠죠.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전략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나고 나면은 사실 시장이 눌릴 때 개인들이 매수세고 네. 시장이 올라갈 때는 개인들이 매도세인 매도하는 모습. 거죠. 차익 실현 뭔가 현명하게 사고 현명하게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개인들의 위치가 지금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오늘장에서 반도체가 조금은 주춤하는 사이 동안에 2차 전지 종목들이 그 사이를 공백을 메꿔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온도 차이인데 코스피에 대한 종가 마감이 2.48%로 마감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08. 그렇죠. 광보합 그냥 마감했어요. 그렇죠. 보합이죠, 거의. 네. 장중에는 마이너스권도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코스피 지수하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대형주의 시장으로 움직였고 업종 대표주에 대한 순환매 속에서 2차 전지 대형주들까지 올랐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누리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렇죠. 2차 전지 대형주들도 오랜 기간 동안에 묶여 있는 발목이 잡혀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제나 뭐 오늘이나 또 개인 투자자들이 누리기 위해는 좋은 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굉장히 어쨌든 지금까지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시는 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괜찮았습니다. 좋죠. 좋았죠. 그러니까 네. 그랬다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무한대형이 있는 것이 아닌지라 맞아요.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나면 분명히 내 계좌는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네. 그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못 참고 그때 진입을 하시는 순간 거기가 꼭지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을 것 시간이 같아요.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조정장의 모습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 대한 특징은요. 사실 상승하는 장에서도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조금은 높은 네. 그런 시장을 좀 자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속도를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누린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차라리 반도체가 좋으면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시작하는 투자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득이 되는데 오늘같이 2차 전지 올라가게 되면은 쉽게 팔 수가 있을까요? 못 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에 대한 보복 심리가 크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다. 차라리 오전과 오후를 좀 나뉘었을 때 오전장의 코스닥 분위기가 조금 살아났을 때 반도체 종목과 로봇 종목들이 강했거든요. 이쪽에 대한 투심이 있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누렸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은 오늘은 좀 외로울지 몰라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한번 올려준다든지 2차 전지 대형주도 올려준다든지 결국에는 시장에서 큰 바스켓을 이루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수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수가 좀 안정되는 모습과 지수의 좀 강한 모습에 이제 내 종목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에 희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투심이 좋아지는 환경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투심이 결국에는 소외됐던 업종군들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랜만에 움직임이 좀 강했는데 그동안의 반도체에 대한 주도 시장에서 2차 전지도 바라보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는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왔지만 자동차 섹터도 오랜만에 강하게 올랐어요. 이렇게 뭔가 소외되었었던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섹터들을 하나씩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부의 화학 종목들도 좋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대형주들이 한번 돌아와주고 지수를 또 다시 한번 건강하게 채워주고 그러면은 추후에는요 안정된 시장을 보면서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투심이 형성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그렇다면 바로 뭐 전략적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세 분을 만나면 그 시장 이야기도 시장 이야기지만 전략적인 부분을 왜냐하면 이제는 전략적인 어떤 움직임이 좀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도래했다. 좀 이런 평가를 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볼 수 없었던 위치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 소외되면 안 되거든요.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 이강무 대표가 생각하는 이강무 대표의 전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전략으로 시장에 임하면 성공할 것이다 하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엉덩이가 좀 무거운 투자가 필요하다.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가 필요하다. 앞에 이제 김대호 대표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버나잇 힘들고 당일 청산에 대한 목적으로 해서 초단타가 필요하다. 근데 오늘 좋은 뉴스, 내일 좋은 뉴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갔던 종목, 내일 갔던 종목들을 매일매일 골라내는 피로,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퐁당퐁당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파도 타기 선수, 주식 선수가 아닌데 감히 이렇게 매일매일 운영하기가 쉬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정말 이와는 다르게 하락장이다, 뭔가 급락장이다
싶으면은 사실 좋은 종목 다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그 시장에서 반짝 움직이는 종목들에 많은 수급이 몰릴 거예요. 그래서 빠른 단타가 그때는 필요해요. 네. 근데 오히려 이처럼 좀 꾸준하게 상승하고 우상향적인 시장에서는요. 좋은 종목은 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종목이라고 믿고 있는 내가 분석 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 시간을 들여서 투자한다면 엉덩이 무겁게 자리를 잡는다면은 네. 좋은 종목들은 반드시 빛이 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파도, 네. 이 높은 파도, 쭉 올라오는 이 파도, 네. 기다렸던 이 파도를 못 하신 분도 아직 계십니다. 네. 현금을 아직도 들고 있고 들어갈까 어제 저 며칠 전에 빠졌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차익 실현에서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네. 분들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지금은 지수의 포인트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난 들어가겠어라고 마음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수가 음봉 나오면은 조정의 기회. 그리고 지수 포인트가 간혹 2,800포인트를 빨리 넘어가도 저는 시장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좋습니다. 대신에 네. 뭔가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는 그 조급한 마음으로 해서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접근이 필요하죠. 지금 그럼- 비중 관리만 잘하면 돼요. 또 하나 이렇게 질문해 네. 볼게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네. 분할로 들어갑니다. 그럼 가고 있는 달리는 말에 타는 것이 현 시장에서 가장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네. 키 맞추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낙폭과대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게 네. 맞다고 보시나요? 가는 방향 쪽에 계속 같이 가줘야죠. 굉장히 그럼 부담이 네. 되는 신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쪽에 올라타자 그냥. 신고가도 봐야 한다고 봐요. 어. 아무래도 시장이 강세장이고 신고가 시장이기 때문에 네.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시장일 거고 그리고 가는 종목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주도를 그리고 또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부의 자금은 그 다음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로 또 저점에 있는 종목들 잡아갈 수 있겠죠. 그래요. 지금 가장 강한 섹터는 저는 봤을 때 오늘 2차 전지였지만 네. 여전히 시장에 대한 주도 키를 갖고 있는 건 반도체라고 반도체죠. 생각해요. 오늘 2차 전지 올라간 것도요. 결국엔 반도체가 누리고 있는 AI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마로 본다라면은 반도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AI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 정책까지 나올 수 있고 대기업들에 대한 참여와 빅테크에 대한 투자 사실 까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로봇에 대한 중점을 좀 두시면서 시장에 대한 투심이 좋은 상태에서 투심이 분산되는 낙수 효과를 예상했을 때 차기 주제를 이제 조금씩 준비할 때 그래요. 이렇게 이제 종목을 조금 준비하신다라면은 최대한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또 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뭐 어떤 섹터에 대한 이야기, 이슈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 이어서 이영빈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네, 소외주의 반등이다. 소외주의 반등이다. 네. 그렇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소외주의 반등 이 키워드에 맞는 섹터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서 상당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좀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이 삼성전자를 못 잡고 하이닉스를 못 잡고 그리고 또 지금 들어가도 될까? 차트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앵커님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인 시기입니다. 네. 요럴 때 지금 좀 대안으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수혜주를 좀 잘 보자. 요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아무래도 지금 추석 이후에 지금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한 두세 배 가량 지금 많은 네. 이런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급등이 나와주는 쪽은 그 제한된 상승 종목 중에 소외주에서 지금 계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아무래도 키 맞추기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2차 전지도 지금까지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가격적으로 디스카운트가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보게 되면 종가를 14%를 땡기는 이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에 올랐던 종가를 보시게 되면 1년 내 거의 1년 내에 14% 이상 오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종목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있으실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바닥에서 소외주로 있다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호재가 갑자기 좀 많이 생겼습니다. LG 엔솔이 지금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됨으로 해서 지금 업황 개선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좀 들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실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없다라고 하시면 신규 진입을 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소외주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낙폭과대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섹터들이 순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낙폭과대 종목을 픽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섹터 쪽으로 그럼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AI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반도체, 그리고 로봇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리고 오늘 앞서 이강무 대표가 말씀한 ESS 전력 쪽도 굉장히 좋았고요. 2차 전지까지도 좋았습니다. 네. 순환이 계속하고 있는데 네. 어느 쪽 낙폭과대가 필요할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 ESS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좀 새롭게 지금 나온 게 AI 타이틀을, AI 키워드를 달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2차 전지가 AI 키워드를 달지 못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ESS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지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키워드가 붙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신선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2차 전지 특히나 또 ESS 쪽, 네. 배터리 쪽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ESS 쪽으로 낙폭과대 종목 쪽으로 접근한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슈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죽지세, 신기록, 그리고 변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파죽지세, 우리 김동현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입니다. 대나무를 쪼갤 수 있는 기세, 파죽지세. 어떤 섹터가 이렇게 파죽지세일지 먼저 이강무 대표님, 네, 어떤 이슈나 어떤 섹터가 파죽지세를 달리고 있나요? 반도체 말고 뭐 있을까요?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렇죠. 너무 쉬운데요, 이영빈 대표님. 저 로봇 네. 그렇죠. 우리가 또 로봇을 무시할 수 없어요. 네. 요즘 보면 세 자리 이상의 수익이 난 것도 다 로봇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에 맞습니다.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궁금하긴 한데, 파죽지세 과연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섹터가 파죽지세의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견고한 데다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기존의 탄탄한 수요를 보이던 변압기에 이어서 차단기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국내 전력기기 빅3의 3분기 영업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력기기 산업의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서 전력 인프라 sek터 계속해서 파죽지세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 파죽지세에 대한 섹터는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네, 김동현 대표님, 네? 전력 인프라 파죽지세 맞는 말인가요? 전력 인프라가 뭐 그렇게까지 대나무를 쪼갤 만큼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기세를 보여주고 있나요? 파죽지세가 진짜 대나무 쪼개는 거 맞아요? 뭐 저희가 사전적인 용어로는 그렇잖아요. 굉장히 강한 힘. 대나무 쪼개는 게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프트한 힘으로도 얼마든지 구부리거나 뭐 쪼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목요일 코너가 2주 만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좀 뭐 명절 연휴 때문에 네네. 좀 하루 건너뛰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도 사실 전력 인프라와 비슷한 섹터죠. HVDC라 그래서 초고압 직류 송전 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관심주를 말씀드린 게 효성중공업이었는데 네. 효성중공업이 오늘 장중에 175만 원 찍었는데 제가 그때 목표가가 165만 원, 매수가가 138만 원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 얘기를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그런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사실 지금 175만 원이라 그러면 진짜 뭐 한 1년 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산전벽해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지금 그래프 한번 봐주시면 네.
딱 1년 전 10월 달, 작년 10월 달에 35만 원 하던 녀석이거든요. 지금 175만 원이니까 1년 사이에만 한 5배 올랐으니까 그러네요. 뭐 사실 뭐 반도체나 로봇주도 1년 사이에 그렇게 오른 애들 있지만 전력기기 쪽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종목들이 아직도 창창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2년 동안 장기적으로 많이 오른 섹터긴 한데 이게 AI 우리 이제 옆에서 대표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 사실 파죽지세 제가 하면 아까 이게 반도체냐 로봇이냐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목요일 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반도체 네. 또 이영빈 대표님의 로봇 이거 지금 몇 주째 계속 얘기하시는 주력 이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걸 건들 수가 있나요? 그쪽은 이제 각자 맡고 계신 책임 섹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약간 전력 인프라 이런 쪽 에너지 쪽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전력 인프라 쪽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송도에 이제 국제 뭐그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 만드는데 이게 바이오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송도에 많이 입주하면서 대규모의 전력 수요가 필요해서 그 전력기관 같은 데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넣었는데 한 80% 정도가 지금 퇴짜를 맞았대요. 전력이 없어서 못 준다. 네네. 이런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AI는 구축을 하겠다고 정부나 뭐 정책 당국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GPU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사다가 꽂아 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돌릴 수 있는 그렇죠. 전기는 지금 전력이 없다는 없는 거죠. 거네요. 네. 아니면은 뭐 요즘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많이 나오지만 저기 전라남도 저쪽 해상 풍력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계속 AI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으면 뭐 수도권의 AI 데이터 센터 아무리 많이 전화도 잘 돌릴 수가 없는 상태. 그렇죠. 그리고 용인이라든가 뭐 화성이라든가 평택 쪽에도 반도체 산단이 들어갈 텐데 거기 어마무시하게 전기 많이 써야 되는데 SMR 언제 짓고 대형원전 언제 추가해가지고 전기 용량을 충족을 시킬 거냐 이런 문제 사실 냉정하게 있는데 그냥 우리는 AI만 얘기하지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큰일 났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행정명령 하면서 미국 그 전력 인프라가 너무 낙후됐다고 이거 빨리 규제 개선해가지고 빨리 그 인프라 개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젠슨왕이라든가 샘 올트먼도 한결같이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중국한테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전력 인프라 빨리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도 미국의 인프라가 워낙 3, 40년 낡아가지고 많이 수출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앞으로도 지금 최근에 AI 경쟁이 다시 촉발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절정의 투자 시기가 28년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내년도 내후년까지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래프 보시면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라왔다 이거 있는데 많은 종목들이 그러는 것처럼 앞으로도 더 단단하게 숫자가 나올 시기가 최소 1년, 2년 정도까지는 있다는 관점에서 전력 인프라의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고요. 제가 그 장표 중에 오늘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좀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요즘 사실 이게 나가나요? 네, 화면 보여주시죠. 예, 앨런 머스크가 X에다가 최근에 게재를 한 건데 기술 경쟁에서 가장 혁신하는 회사가 승리하는데 필요한 거 3가지. 10억 개 AI 칩하고 1테라와트의 전력하고 1억 대 정도의 로봇이 필요하다고 탁 꼭 집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세게 가는 게 공교롭게 칩 관련된 반도체랑 전력 인프라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렇게 3개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 페이지에 하나 사진으로 만든 게 있는데 세계 넘버원, 세계 최고의 부자와 AI 전도사 그리고 시가총액 가장 큰 회사를 운영하는 젠슨왕이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네들이 얘기하는 주력 산업이 미래에 다가오는 주소 섹터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
말씀을 들어보고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설득력 있었어요. 지금 진짜 우리 네. 목요일이 되게 희한한 게요. 네.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우리 3인과 2, 3인의 반도체, 전력, 로봇, 로봇, 이렇게 네. 세 명이 지금 합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요. 주력 섹터에 대한 관점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셨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에서 출발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을 좀 들여다보면 일단 변압기가 있고 또 차단기가 있고요. 또 북미 유럽 전력망 교체 수요와 또 AI 전력 인프라의 확장 등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이야기가 뭉쳐지면서 HVDC 초고압 진류 송전도 또 관심이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ESS 그렇죠.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김동엽 대표가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이 중에서? 오늘 사실 뭐 많이 좀 중복이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유독 좀 빛났던 섹터가 ESS 쪽이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관련해서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ESS 쪽의 관심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신재생과 함께 뭐 알리백을 하게 되든 에너지 후속도를 하게 되든 또 앞으로 연료 전지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ESS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그래요. 세상이 나올 거라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ESS 관련주들 보면은 좀 손이 쉽게 나갈 수 있는 그 위치나 자리들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근데 생각은 뭐 ESS라 그래서 사실 에너지 배터리 완성차 완성 세계 회사도 다 물론 직접적인 제일 관련주기도 하고 네네. 또 ESS 관련주라고 한 10여 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한 서너 개 정도가 신고가 내면서 가장 리딩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완성 업체들은 기본이고 네. 그거 외에 조금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변압기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직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부담도 뭐 좀 덜하다 상대적으로. 지금 지수가 3,700인데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부담이 없는 종목이 잘 가는 경우는 없는 거죠. 잘 가는 종목 치고 부담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건데 부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담을 이겨내야 더 날아가는 거고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텐베거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 없이 올라간 건 없어요. 좋습니다. 다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몇 배 더 올라가는 세상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종목 공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네.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뭐 대부분 그렇게. 그러면은 잠시 후에 종목은 여쭤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 이광무, 이영빈 두 분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먼저 가볼게요.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지금 내 포트 안에 꼭 있어야 된다. O 아니다. 기타 의견,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은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꼭 있어야 된다. O입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옵니다. 자 그러면 이광무 대표님. 네. 이광무 대표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압기, 뭐 차단기, 그리고 또 HVDC, 또 뭐 ESS 이 중에서 네. 이광무 대표가 보는 대표 네. 업종은 어느 쪽인가요? 대표 섹터. 저는 ESS가 제일 중요하다고 ES 역시 네.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관련주들 혹시 뭐 잠시 후에 종목으로 준비가 되는 게 ESS 일단 관련인가요? 오늘 뭐 한주 NCS 같은 종목이 좀 강했는데 네. 저는 굳이 이제 제시하는 종목 중에서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갖고 오셨어요? 네. 그럼 종목 그때 또 만나보면 되겠네요. 네, 그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영빈 대표도 O를 드셨어요. 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내 포트 안에 지금 꼭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쪽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저도 ESS를 좋게 보지만 변압기를 변압기. 예. 이유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일단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네. 신고가를 가고 좀 고점대에 있긴 하지만 외국인 기관이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도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한번 가게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네.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변압기 쪽이 아무래도 좀 가장 강세를 좀 나타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변압기를 좀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압기 관련해서 오늘 잠시 후에 종목 공개해 주실 때 이 전력 인프라 쪽 종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은 안 됐습니다. 포함 안 되었어요. 그러면 현 시점 이런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네. 우리 이영빈 대표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전력 인프라 관련 탑픽 종목은 뭔가요? 산일전기입니다. 잘 못 들었어요. 산일전기. 네. 산일전기.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짧게 얘기해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뭐 16% 이상의 오늘 상세가 나와줬는데 이 상승세에 좀 힘을 좀 만들어준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외국인들 한 29만 주, 기관도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만약 고점이라면 이런 대량 거래가 대량 매수가 들어오질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량 매수가 들어온 부분 그리고 신고가를 간 부분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접근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눌릴 때 네.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차 눌림목 이후에 신고가를 또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가 나온 위치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분은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김동엽 대표가 준비한 전력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신기록과 변신입니다. 신기록. 신기록. 무슨 얘기일까요? 이영빈 대표님. 이게 뭐 지수 신기록이고요. 신기록이 너무 많은데. 반도체 신기록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어떤 신기록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오늘 또 갈아치웠죠. 네. 그럴 것도 같고요. 김동기 대표님 신기록. 네, 뭐 그렇죠.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옛날 차트 되게 늘려서 보면 네. 그 99년도에 하이닉스가 마치 가격이 77만 원 같다라고 표시가 되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요? 네, 그때 제 생각에 그때 그런 가격이 간 게 아니라 네. 지금 잣대로 봤을 때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어. 옛날에 그런 이제 99년도 그 이상 급등할 때 네. 그런 가격이 잠깐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가격이 간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기록했던 한 45만 원대 정도의 기록, 삼성전자와 함께 뭐 신기록을 세운 것이 분명하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근데 뭐 신기록이 아니라 이강무 대표를 보면 그냥 반도체를 네, 네, 그렇죠.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 어떤 내용인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깜짝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창사 이래 실적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 12단 제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며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약 6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BM이 이번에도 호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범용 디램과 랜드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실적 상승세에 힘을 보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12조 원 돌파 가능성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황금기 진입을 재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키워드 신기록에 대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이번 이슈는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 4년 9개월 만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끝이 어디인지 어쨌든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신 내용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가장 반가운 섹터는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또 이야기 내용 보시면은 ESS에 대한 수요였고 그 ESS에는 AI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만큼 AI 수요에 대한 또 기대와 투자가 커진다는 것이니까 이것의 가장 큰 직접적인 수혜주는 현재는 반도체가 가장 큰 수혜주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슈퍼 사이클에 대한 랠리가 대략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봤으니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까지 보게 된다면은 아마도 시장은 좀 더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오라클, 마이크론 이와 같은 실적 발표 이후부터 해서 빅테크 기업들 간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와 또 오픈 AI, 또 오픈 AI와 AMD, 네. 이와 같이 좀 관계성을 계속해서 높이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그만큼 파트너십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이만큼 필요할 것이고 이만큼 계획하고 있으니까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는 핵심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네,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벌써 이제 조금은 좀 지나간 이슈긴 합니다만은 엔비디아가 인텔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죽어 있었던 인텔까지 살아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HBM 라인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네. 4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술 투자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득을 보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 그래서 이 레거시부터 해서 HBM에 대한 수요까지 실적에 대한 기반뿐만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기대가 크기 때문에 꺼낼 볼 만한 뉴스가 너무나 너무 많다. 많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 반도체 섹터의 뭐라고 할까요? 질주는 네. 한참 더 갈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로 좀 해석이 되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AI 거품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우리 지금 시장에서 강세장을 가고 있지만은 네네. 악재가 같이 공존해야 돼 있어요. 네네. 제가 생각해보는 악재가 일단 첫 번째 셧다운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아직 재점화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봉합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 거론이 되는 것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품. AI 거품론. 근데 거품론을 따지기에는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 간의 투자가 파트너십과 약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거품론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증시가 고평가되었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와 엔비디아와의 그 투자 네네. 수합이 결국에는 가격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투자한 것으로 해서 우리 제품 사주는 거니까 시장에 대한 가격 형성에 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두 기업이 아니라 오픈 AI가 일본도 다녀오고 한국도 다녀오고 그래요. 대만도 다녀오면서 이렇게 좀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품론은 물론 또 나오겠지만은 계속해서 AI 투자에 대한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요약을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향후 신기록은 계속해서 갈아치울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또 네. 해석도 되는데 물론 조정은 받겠지만 네.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 같다는 이야기 드는데 좀 극단적인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내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계십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분들의 전략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물론 대형주로 갈 것이냐 소부장으로 갈 것이냐는 성향의 차이입니다. 네, 대형주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어디가 좋다라는 말할 네. 필요 없이 그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소부장 쪽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네.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요즘 반도체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거 네. 보지 마십시오. 이제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기엔 좀 묻히기만 한 생각도 들고 그렇죠. 우리 이강무 대표가 네. 생각하는 소부장에 대한 접근 전략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매주 반도체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네, 이 질문이 항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사도 괜찮느냐? 네, 지금도 사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꼭 건네드리고 있고 네. 그때 그때마다 제 입맛에 좀 맞을 수 있는 반도체 점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는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반도체 안에서 실적에 대한 이제 실적 시즌이 오게 되니까 그렇죠. 실적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곳이 기판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재고 소진이라든지 재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현금화가 되는 곳이 기판 회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야기 드렸었던 심데코 기업들이 지금 참 잘 갔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만약에 반도체를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라면은 네. 저는 이번에는 CXL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 CXL 쪽으로. 예. 왜냐하면은 아직 CXL은 시장에서 언급이 화자가 엄청 크진 않죠. 네,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네. 뜨겁게. 근데 조금씩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어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정부의 입김으로 해서 네. 인텔의 주가를 사기 시작하면서 인텔의 다음 향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반도체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들어갈 것인가?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근데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기존에 썼던 뭔가 이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한 변화는 인텔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만 본다라면은 유리기판하고 네. CXL이라고 봅니다. CXL. 저는 또 한 가지 힌트가 얼마 전에 이제 근데 CXL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제일 우리나라에서 강하지 않나요? 꼭 그렇지만 그렇지만 않아요. 않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은 컴퓨터를 하나 조립할 때 네.
우리 요즘에 공대생 전공 나옵니다. 그래요. 네. 하드디스크 네, 다는 네. 사람 별로 없잖아요. SSD 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외장형으로 해서 이제 붙이는 거지만은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부팅이 좋아요. 뭐 그래서 당연히 컴퓨터가 좀 느리다고 판단될 때는 SSD 카드를 바꾸는 게 제일 빠른 조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인텔은 이제는 디램과 메인 그 칩에 대한 결합되어 있는 멀티 레이블 보드라고 해서 네.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기판 사용이 아니라 이제는 좀 외장형으로 기판을 붙이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내놓았습니다. HBM이 탑재되지 않은 GPU 서버 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내놨거든요. 그게 보통 칩넷 형태라고 하고요. 그게 쉽게 말하면 CXL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기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판은 좀 크게 올라갔죠. 이번에는 CXL 한번 봐보시면은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XL 관련주 네. 혹시 오늘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잘 됐네요.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CXL의 지금 이강무 대표가 보고 있는 CXL 관련주 탑 종목은 뭔가요? 일단은 네오셈이 대장주 역할을 잘합니다.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강한 거래 유입과 함께 급등세가 연출됐는데 갭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갭 상승이 연출됐다는 것만큼 힘이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그 위치를 흔히 말해서 갭 메우기에 대한 조정이 그럴 새가 없이 다시 저점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라인대를 지켜보시면요, 과거 차트 대비해서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네오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못지않게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네. 엑시콘에 대한 주가 위치가 사실 저점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가능성이 있죠. 좋습니다. 이거 되게 터무니없는 질문인데요. 네, CXL이 좀 시장에서 네. 화자가 되는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무엇이 지나간 다음에 CXL 쪽으로 관심이 쏠릴까요? 우리가 이제 CXL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지금 현재 GPU가 CPU를 대신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GPU에 대한 기능 때문에 HBM을 탑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의 반도체를 같이 탑재하다 보니까 네. 크기도 커지고 전력 소모도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력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 칩넷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네. 아까 말씀하신 전력 인프라나 ESS 쪽으로 전력을 최대한 보완을 하고 그 사이클이 한번 돈 다음에 오는 타이밍이 CXL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하지만 전력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찾죠. 그렇죠. 뭐 가령 유리기판을 찾는다든지 그렇죠. CXL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공조 시스템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을 찾을 때 그 시기가 이제 도래되고 있다. 곧 올 것이다. 이번 주에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다 그렇죠. 있으니까. 움직였으니까. 요 이야기도 설득력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영빈, 김동엽 대표님께는 어떤 질문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좀 단순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아직 레포탄에 없으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접근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지금 이번 사이클은 놓쳤으니 어떤 분명히 조정은 나올 것이고 그때로 활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X 또는 기타 의견, 다른 의견들 다 X로 가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저는 이렇게 의견이 갈릴 때 너무 행복합니다. 야, 질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영빈 대표는 지금이라도 바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네. 반도체. 네. 그래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자,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더 오르는 분야도 많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도체, 로봇, AI는 계속 보셔야 된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눌림 목표를 계속 공략하셔야 된다. 네. 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에서 지금 10월과 12월까지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강세장이 좀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뭐 그 사이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주는 반도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좀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올라가다가 좀 못 간 종목들이 못 가지 않았냐. 그 종목도 그렇죠. 갈 수 있는데. 그랬었죠. 지난번 반도체 예. 사이클 때. 네. 근데 지금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때는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뭐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그때만 해도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D램 가격 상승 그리고 지금 업황 개선이 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영업이익도 지금 30% 이상 급증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실적이 꺾일 것이냐 지금 아니라 봅니다. 실적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내년에 좀 테슬라 수주 관련한 부분들도 상당한 좀 실적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서 지금 덜 오른 섹터 덜 오른 종목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지금 반도체주를 공략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영빈 대표 의견 들어봤고요. 우리 김동엽 대표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X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미워요 싫어요가 아니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께서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새 개인들 많이 팔잖아요. 근데 팔고 나오면 막상 뭐 하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어쨌든 간접적으로 ETF를 통해서 재 경쟁과 재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걸 얼마에 샀는지가 그냥 묻혀지는 거니까 그렇죠. 기관한테 경쟁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사실 많은 분들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종목을 얼마나 알고 사겠습니까? 전문 지식 거의 없이 그냥 이게 반도체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저희 이러고서 프로그램 사는 열심히 거기 보셔야죠.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지수장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웬만한 반도체 소부장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 요새장은 사실 올라도 오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쪽의 부품주보다 현대기아차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 짜잘한 뭐 소형주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매매를 해도 그냥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는 거고 지수구를 4천을 보내고 5천을 보내겠다라는 대전제가 붙는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12만 원 정도에서 그치면 못 가겠죠, 당연히. 저는 15만 원, 하이닉스는 한 6, 70만 원 이렇게까지 목표를 두고서 매매를 한다고 보면 뭐 다른 데 가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가장 큰 종목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어려우시면 반도체라든가 각종 섹터의 ETF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광무 대표가 준비한 이슈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저희 너튜브 채팅창에서 또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린 것처럼 반도체 섹터 뭐 보유를 하셨다가 차익 실현을 하셨든 아니면은 이번 사이클에 못 들어가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반도체 들어가야 되느냐 OX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투표가 벌써 끝났네요. 맞나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투표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키워드는 변신입니다. 우리 이영빈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인데요. 변신. 김동엽 대표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저요? 네. 변신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이 좀 그래서 그런데 다음 주에 머리라도 확 밀고 나오면 그런 변신은 사양합니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변신 그러니까 원래 이영희 대표님 너무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돼 있는 변신 로봇이 생각이 변신 나기도 로봇. 하고요. 그런 것도 또 그러네요. 오늘 의외로 설득력 있으세요? 예? 자, 제가- 그러면 우리 이강무 대표님 변신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변신 2차 전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유는요? 전기차가 아닌 ESS. 아, 그렇죠. 이것도 변신이에요. 네. 오, 요거 맞는 것 같아요. 변신 로봇가 아니라 요쪽이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과연 변신이라는 키워드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소외주에서 수혜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심장인 2차 전지의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대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8%대 급등했고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으로 훈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서버용 ESS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기차와 AI라는 두 축의 성장 모멘텀을 타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핵심 수혜 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변신의 섹터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네, 역시 2차 전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영빈 대표가 준비한 2차 전지에 대한 이슈에 대한 내용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2차 전지를 좀 주목할 섹터로 좀 선정을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로봇, AI 요 세 섹터는 계속 보시되 지금 오늘 2차 전지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릴 수 있는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과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AI 키워드를 붙고 ESS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당한 상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가 종가가 오르는 게 14%. 이 14%대의 급등이 나온 게 지난해 11월 달에 상한가 간 이후로 처음입니다. 바닥권에서 상당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렸던 ESS 수요 증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9월 달에 기관에서 어제까지 집중적으로 한 3천억 대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온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 있는 부분 또한 지금 낙폭과대 구간에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추석 이후에 하락 종목 수가 지수는 상승을 해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이런 수급 쏠림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외주가 그 빈자리를 좀 채워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전과는 좀 다른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클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고 재료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또는 반도체가 있는데 소외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가서 바닥권에서 한번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ESS 전력 인프라에도 포함이 되고요. 어떻게 좀 더 크게 보면 AI 안에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가장 ESS의 섹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2차 전지 섹터입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서 이강무 대표도 말씀하시지만 전기차 배터리에서 ESS 쪽으로 변신을 했다. 네. 그래서 변신의 주인공은 2차 전지가 아니겠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SS의 대표님만의 보는 옥석 가리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ESS 배터리 관련 직접적인 좀 수혜주를 좀 노리는 전략, 이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뭐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LG엔솔이 있습니다. LG엔솔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가 지금 ESS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 따라서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급등세가 나와준 부분들이 있는데 네. LG엔솔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더 실적.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또 도래를 하는데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상당히 오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지금 LG엔솔이 그런 부분을 좀 추세를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이런 실적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트리거가 돼서 LG엔솔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또 수혜가 갈 수 있고 그리고 ESS 관련한 AI 관련한 이런 모멘텀도 지금보다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LG엔솔 같은 종목, ESS 직접적인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관련주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에 ESS 관련 종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LG엔솔 협력사로 오늘 추천드리고 협력사 네. 쪽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종목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분. 우리 이강무, 김동엽 두 분께 OX로 갑니다. 이번에 좀 직관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어떻게 가야 될까? ESS는 꼭 내 포트 안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할 거 없습니다. 뭐 여기서 대해서 더 이상 앞서 제가 질문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데 내 포트 안에 현 상황에서 2차 전지가 꼭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좀 궁금증은 들긴 합니다. 내 포트 안에 꼭 있어야 된다. ESS 관련해서 O 아니다 X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2차 전지요? 네 2차 전지로 하나 둘 셋 X O 이거 갈리네요 또 의견이. 제가 짧게 여쭤보고 종목 빨리 만나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김동규 대표님은 O입니다. 네. 내 포트 안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 짧게 들어볼까요? 지금 사실 전기차는 저는 캐즘은 계속 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9월 달까지 미국에서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미리 가수요가 땡겨져서 좀 많이 팔린 거지. 네. 보조금 폐지됐잖아요. 이제 9월 말로. 더 이상 살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유럽 쪽에서는 보조금 확대 정책이 나오고 있어서 미국과 유럽 쪽의 전기차에 대한 시각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어쨌든 ESS와 로봇이라고 하는 쪽으로 2차 전지 쪽에 새로운 어떤 희망이 좀 생기고 있는 과정이고
엄청나게 낙폭이 컸던 상황에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기술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는 찬스는 있다고 보기 그래요. 때문에 약간의 그 비중으로 들어가시는 전략도 있겠고 지금 심오하게 오래 빠져서 기다리신 분들 그렇죠. 조금 더 인내하시는 전략이 조금 지나면 조금 더 올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광무 대표는 X입니다.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의견인지. 일단 본다라면은 굳이 뭐 전력적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ESS에 대한 변신도 있지만은 네. 기존의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쩌면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를 좀 넘어가서 새롭게 보시는 게 어떨까? 어떤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네. 악재들 먼저 좀 뭐 일단락이 되면 그때 봐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별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대표는 오늘의 종목들, 탑픽 종목들은 어떤 기준에 놓고 선별하셨을까요? 뭐 오늘 이슈로 말씀드렸던 전력 인프라에서 뭐 가장 수급적으로 탄력적으로 들어온 수급을 제일 봤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두 세 개 트로이카가 핵심이 돼서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쪽에서 가장 탄력이 좋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슈와 수급 중심으로 보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와 수급을 오늘의 선별 기준을 놓고 보셨다. 자, 이광무 대표의 선별 기준도 궁금합니다. 성장 스토리에 좀 맞췄습니다. 스토리. 네.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요. 네. 스토리,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영빈 대표의 선별 기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다 모멘텀에 맞췄습니다. 모멘텀에 놓고 선별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는 과연 어떤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는지 김동엽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동엽 대표의 선별 기준은 이슈와 수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 앞서 그렇게 오늘 이야기에 나왔습니다. 네. 워낙 유명하게 오늘 이슈가 그래요.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이 겹치면 전 오히려 좋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변압기 쪽 특수 변압기 쪽인데 미국에서 워낙 지금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잡힐 거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지금 참고 자료 한번 띄워놓고 보면은 네. 매출액 제일 윗줄만 보시면 딱 나와요. 재작년에 2천억대에서 작년도 3천억대, 올해 5천억, 내년도 7천억 이런 식으로 앞숫자가 크게 바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오늘 훌륭하게 들어오면서 신고가 랠리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은 목표가 한 16만 원 정도까지 갖고 가시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종목 산일전기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이광무 대표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광무 대표의 선별 기준은 모멘텀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선택하셨는지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이광무 대표도 전기네요. 세명전기 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AI에 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ESS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ESS를 연결하는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에너지 뭐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들과 추후에 이제 ESS에 연결할 수 있는 HVDC 네. 이와 같은 새로운 소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바통이 돌아오지 않을까.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제를 받으면서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최근 한 달 동안 잘 쉬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삼각 수렴에 대한 주가 추세를 만들고 21선을 타고 올라서는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광무 대표는 첫 번째 탑픽 종목 세명전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빈 대표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이영빈 대표도 뒤에 전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이영빈 대표는 선별 기준을 모멘텀으로 놓고 보셨는데요. 이영빈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이영빈 대표는 대주전자재료를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G 엔솔의 협력사로 알려져 있는 회사고 지금 2차 전지 응급제 관련한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좀 눌림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 LG 엔솔이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옴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을 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이런 점을 오늘 들고 왔고 차트 보면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까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종가가 장대 한봉이 나와주면서 또 단기 배선을 좀 뚫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8만 원 구간, 이 구간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우리 이영빈 대표의 탑픽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동엽 대표의 이제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동엽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한중 NCS네요. 이 선별 기준은 이슈와 수급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중 NCS는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ESS인데 ESS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70~80% 점유율하다가 안 된 게 불이 많이 나서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공조 방식이 얘는 순행식으로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방식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고 삼성 SDI와 협업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양산은 아마 내후년 초에 나올 것 같은데 내년도가 도약의 시기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한 5만 원대 중반까지 네. 갖고 가시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중 NCS 우리 김동엽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선별 기준 모멘텀에 놓고 선택을 해주셨는데 SKC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SKC가 이제 소재 사업에서 이제 반도체 사업으로 좀 탈바꿈을 가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SK 앱솔루트를 통해서 네. 북미 시장에서의 유리기판 사업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시게 되면 SK 엠펄스를 흡수합병하면서 그룹사 안에서의 시너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확실하게 체질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에 대한 스토리를 아까 풀어드렸었는데 인텔이 앞으로 이제 추구하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유리기판 사업을 했을 때는 SKC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 현실적인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가 보고 계신 마음속의 탑픽 종목 두 번째는 SKC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선택하셨는지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현대공업인데요. 이영빈 대표 선별 기준을 모멘텀에 놓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현대공업 어떤 내용을 품고 있을까요? 네, 자동차 관련 부품 관련주인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뭐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최근까지 좀 소외가 됐던 이런 섹터 중에 한 섹터입니다. 다만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가 8%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대공업이 지금 현대차에 자동차 시트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또 반등 구간을 노릴 수 있는 관점에서 오늘 들고 왔고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장중에 1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음봉에서 좀 양봉으로 돌려 세우는 수급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접근하신다면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 우리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세 분이 준비하신 종목들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세 파트너의 탑픽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동엽 파트너의 탑픽 종목 산일전기인데요. 매수가는 13만 5천 원,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 11만 9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중 NCS입니다. 매수가는 46,800원, 목표가 5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4만 1,900원입니다. 이어서 이광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세명전기 나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9,920원, 목표가는 1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SKC입니다. 매수가는 10만 8,400원,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이형빈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 8만 원에 손절가 6만 5천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 8,000원에 손절가 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종목 6종목들 중에서 우리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은, 뜨거운 모습을 보일 것 같은 종목 한 종목씩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일전기, 세명전기, 대주전자재료, 한중, NCS, SKC, 현대공업 이렇게 총 6종목인데 어떤 종목이 뜨거울지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앞서 너튜브를 통해서 투표 진행했었죠.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 보여주시죠. 자, 반도체 섹터 지금 포트 안에 담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73%입니다. 73%는 지금이라도 담아라.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의견이시고요. 아, 지금은 좀 늦지 않았겠느냐. 한 발 늦지 않았겠느냐. 27%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6종목들 가운데 올 연말까지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일 것 같은 종목 딱 한 종목입니다.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님, 어떤 종목이 가장 뜨거울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자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세명전기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리, 위치상 봤을 때 세명전기가 가장 네, 좋은 모습을 네. 보이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자, 이강우 대표는 어떤 종목이 연말까지 봤었을 때 가장 뜨거울 것 같은 종목인지와 함께 그 이유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중 NCS. 한중 NCS. 네. ESS의 중심에 있는 또 강한 종목 중 하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은 삼성 SDI 쪽에 연결이 높은데 삼성 SDI가 이 ESS의 진심이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물량을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연결고리로 기대가 된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빈 대표는 어떤 종목이 연말까지 가장 뜨거울 것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까 김동엽 대표님이 얘기하신 산일전기. 산일전기. 네. 그래, 짧은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앞서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리인데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온 점 그리고 변압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고 있는 점 이런 점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는 또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일전기와 세명전기, 한중, NCS 이렇게 한 종목씩 픽을 해주셨는데 겹치는 종목이 있었으면 기분이 좋을 텐데 겹치는 종목은 없네요. 어쨌든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강무 대표는 없으신가 봐요? 네, 오늘 낮에 장중에 방송을 오랫동안 실컷 하셨군요. 네, 오랫동안 하셔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없이 다 하셨다. 이런 거고요. 자, 우리 김동엽 대표와 이영빈 대표 준비되셨는데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김동엽 대표님? 네, 지금 바로 오시면 되겠고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아무래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슈가 됐었던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 임박이라고 하는 이슈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 중심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대표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어떤 재미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김동엽 대표님 워낙 유쾌하시니까 제가요? 네. 사람들이 김동엽 대표님의 네. 그 진 면목을 잘 몰라요. 진짜 재미는 없고요. 들으시다 보면 이제 가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눈물을 있습니다. 내요. 저의 그 감동받아서 진정성에. 진정성. 예. 어. 한 푼 줍쇼 뭐 이런 모드거든요. 네. 그래요. 이강무 대표가 생각하는 제일 재미있는 전문가가 누구냐고 여쭤보면 김동엽 대표라고 해요. 네. 이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지루하지 않지만 알찬 이야기, 관세 협상 타결 임박, 수혜 섹터의 대응 전략, 종목도 좀 말씀해 주시나요? 이 시간 통해서?
예. 종목도 좀 말씀해 주시면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 대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영빈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지금 오늘 바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로봇주 매수. 지금도 늦지 않은 종목을 좀 공개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 로봇주 매수 지금 늦지 않은 종목. 네. 로봇주에도 늦지 않은 종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있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여쭤볼 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 시간 또 세 분의 조합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 개편을 하는데 세 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모습으로 더 화끈하고 더 뜨거운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목요일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편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수비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묘수를 가지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안보험 면책 기간? 이게 뭐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해요. 보통 90일입니다. 뭐야? 90일? 바로 보장되는 게 아니네? 90일 면책 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 감액 기간은 또 뭐야?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는 기간을 말해요. 보통 1년 또는 2년 이내 50%만 지급돼요. 에? 50%? 반밖에 보장이 안 된다고?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받는 라이나생명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든든하게 이 모든 보장을 면책 기간 없이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 암보험의 새로운 상식.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1670-7074 AI 시대 상담 예약도 더 간편하게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세상에 알려진 암 종류만 100여 종 이상. 이 중 가장 무서운 암은 어떤 암일까요? 발병률이 높은 위암? 침묵의 암, 췌장암? 암 사망률 1위, 폐암? 모두 피하고 싶은 암이겠지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암은 갑자기 찾아온 암. 준비 없이 만난 암이 가장 무서운 암이니까 첫날부터 준비된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가입 첫날부터 면책 기간 없이 감액 기간 없이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이 부담되는